자, 저번 시간에 222페이지까지 했는데 223페이지죠. 223페이지인데 그 유형자산에서 사실은 이 수업 목적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수업 목적상으로는. 자, 근데 223페이지에 보면은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최초 측정은 우리 유형자산은 그 원가로 측정하죠. 취득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요 측정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회계는 이렇게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게 회사의 선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요 원가 모형하고 이 재평가 모형이 뭐냐면 저 처음에 취득한 원가를 단순히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상이 돼 있으면 손상 잡아주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가를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이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이렇게 해요. 재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있으면 손상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지금 다른 점은 요 재평가라고 하는 이 작업을 추가해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년 전에, 자, 30년 전에 우리 회사가 토지를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형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다 보니까 토지 10억을 30년 전에 샀는데 지금 현재에도 재무제표에는 얼마로 올려져 있어요? 10억으로 올려져 있지. 이게 취득원가주의의 어떤 문제점이야, 이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데 과거에 취득한 원가로만 알려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얼마냐면은 50억이에요. 지금 현재 시세가 5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재무제표가 40억이 과소평가돼 있어, 이거를. 그럼 우리는, 저거, 이 자산으로 좀, 이 표시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좀 우리 회사 자산이 이 40억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 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다 이거지. 그러면 10억에서 50억으로 해서 40억을 재평가해서 이익을 잡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요것이 실현된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요것이 당기순이로 가버리면 주주가 배당의 재원으로 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칸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 밑에 하나 더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은 성격이 뭐다? 미실현 손익이다 이거예요. 특히나 장기 미실현 손익이다 이거지. 장기 미실현 손익.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분명히 이거는 우리 회사의 성과인데 그거를 당기 손익으로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기타 포괄손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거는 했어요. 요건 똑같아. 감가에 대한 얘기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재평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3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1번의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하고 손상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재평가 모형도 감가상각하고 근데 이제 재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재평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자, 일단은 재평가를 하려면 유형자산 분류별로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한다. 적용한다.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선택 시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모두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동시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순차 적용을 허용한다. 순차 적용, 허용, 순차 적용, 허용,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공정가치와 우리 장부가액 간의 요 차액, 자, 이 차액이 우리 중요하게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재평가 모형에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요 정도는 좀 알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유형자산 분류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형자산을 우리 회사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기계가 있고요, 뭐 쭉 있어요, 이게. 이게 유형자산 분류별이에요. 토지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건물 계정 과목이 있고, 기계장치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분류별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이 토지를 원가로 할 거냐, 재평가할 거냐, 원가할 거냐, 재평가할 거냐, 원가할 거냐, 재평가할 거냐. 자, 이게 1번이에요. 분류별로 적용하라는 얘기가. 이게 토지는 재평가를 하고요. 건물은 원가, 기계는 원가다. 보통 원가 모형인데 토지라는 요것만, 요 분류만 재평가하겠다. 이게 이제 1번이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 토지에 대해서 선택시 모두 적용하라는 것은 그게 2번인데, 그 2번은 뭐냐면 이제 이 토지가 가토지, 나토지, 다토지, 전국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칙은 모두 적용해요. 이거 다 적용해야 돼, 이게. 얘만 하고 싶고 얘는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류별로 재평가 선택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이 토지는 모두 다 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에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만약에 X1년 1월 1일 현재로 동시에 해야 돼요. 왜냐면 측정일이 달라지면은 요거 비교하는 좀 떨어지니까 같은 날짜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실무적으로 이걸 다 같은 날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허용한다? 순차 적용을 허용한다. 가부터 하고 나하고 다하고. 순차 적용을 허용한다. 자, 이게 이제 3번이에요. 3번. 자,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해 오다가 요 공정가치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그러면 할 필요 없죠. 근데 차이가 만약에 중요하게 나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지 않도록 얘가 지금 현재 공정가치, 지금 중고시장에서 이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그 공정가치하고 거의 같이 장부가가 흘러간다 그러면 그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라. 그러니까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1년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이가 날 때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에 할 수도 있고 뭐 5년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 재평가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